신문 경주부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주시가 신라 역대왕과 역사적인 인물을 전시하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요? 저한테 매번 질문하시니까 신라 왕들 역대 몇 명인지 혹시 진행자님 아시나요? 갑자기 왜 저한테 그 시험을? 제게 매번 자주 질문하시니까. 네. 예. 56명? 예, 56명입니다. 56명이죠. 예. 경주시가 그래서 그 신라 역대 56명 왕의 업적을 기록하거나 또 역사적 인물 또 문화와 역사를 총망라해서 전시하고 체험하는 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56왕 6부전 이름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번에 신라 역사관 건립으로 명칭을 확정을 하고 이런 그 계획안을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경주시의회 정례회에 경주시가 제출했고요. 경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 날 그 2차 정례회 그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경주시 남산동 453번지 여기가 어디고 하면 통일전에서 쭉 은행나무 유명한 길 따라 코하로 저기 동방 쪽으로 쭉 나가다 거기 한 중간쯤 왼쪽 넓은 들녘 쪽 그 길가 쪽인데요. 여기에 그 55필지 한 98,000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1층 건물 3개 동을 건립하는 계획인데 이게 부지 매입비만 무려 78억, 건물 신축비만 412억, 총 49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78억 원이면 여기가 사유지여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55필지 가운데 그 사유지가 49필지가 되고 국유지는 6필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비가 무려 78억 가량 정도로 추정이 될 정도로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주시에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에 착수를 하고 한다는 계획인데 신축하는 건물의 핵심 시설은 그 역대 제왕관이라고 해서 왕들의 뭐 연대기 업적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그런 관, 그리고 육부 화백관, 뭐 화백회의나 화백제도에 대한 것들을 집중 설명하는 전시관이 되겠고, 또 끝으로 체험교육관, 이렇게 3개 시설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전시나 체험을 주기능으로 해서 또 역사문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시 시설들은 또 전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전시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계획입니다. 사실 제 기억에도 이 전시관 이야기 나왔던 게 꽤 오래거든요. 그 과거에 최양식 전시장 있을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벌써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그 최양식 그 전임 시장 처음 지방선거 경주시장으로 출마했을 때인 2010년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바 도심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그 공약의 하나로 이 사업이 처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화재청에서 번번이 제동을 겁니다.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다, 비싼 시설들 많다, 이런 이유들로 계속 거부를 하는데요. 국비 지원 요청 거절하고 또 경주시가 뭐 곳곳에 부지를 정하면 부지를 정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문화재청이 그 현상 변경을 불허하면서 계속 난항을 겪어왔고요. 이렇게 경시 계획이 제동이 걸리자 뭐 경주 김씨라든가 일부 시족 단체들이 나서면서 우리가 그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테니 경주시는 뒤에 빠져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또 대신라 궁성건립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건 2012년 대선 앞두고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또 이 단체들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뭐 그다지 그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건립 장소를 두고도 혼선이 많았다면서요? 경주시 행정이 졸속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 전 시장 때 보면요. 그 당초에는 양산제에 하겠다, 또 뭐 나정 부근에 하겠다 이런 장소들을 제시를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박시종친회가 또 반발을 하고 통일전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하니까 기능과 역할이 겹친다 뭐 이렇게 등등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못하다가 전환희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좀 정비를 하고
해서 지금 사업 계획은 일단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만, 여기가 반대편에서 보면 경주 남산을 쫙 보는 지역이고 굉장히 이렇게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런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과연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의 계획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침내라고 표현을 하면 죄송한 표현이 될 테고요. 지자체 경주시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가 갖가지 혜택들을 주고, 또 전입 대학생들에게는 특별 장학금도 주고 다양한 형식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수치로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10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가 24만 9,928명으로 떨어지면서 9월 말까지 25만 108명이다가 결국 10월 말자로 경주시 인구 25만 명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 더욱 줄어서 24만 9,845명입니다. 작년 연말에 경주시 인구가 25만 1,88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달부터 11월 말까지 11달 동안 2,044명이 줄어든 수치, 한 달 평균 185명씩 감소한 셈입니다. 이 23개 경주시 읍면동 가운데 황성동이 27,800여 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고요.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보덕동 1,687명, 그리고 서면 3,082명, 산내면 3,243명, 이렇게 적은 순으로 나타납니다. 인구수도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고령화입니다. 인구 비율의 거의 25%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초고령 사회 지표를 이미 넘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경시 만 65세 이상 인구 6만 1,663명, 경시 전체 인구의 24.7%입니다. 산내면의 경우요, 전체 인구의 51.1%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결국은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다, 이런 통계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경시 서면인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7.7%, 그 다음이 내남면인데 45.4%, 결국 2명 중에 1명은 만 65세 이상이다. 이 지역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2.2%를 기록한 경시 황성동이고, 그 다음은 14.6% 현곡면, 그 다음은 17.2% 기록한 선도동인데, 이들 지역들은 대체로 아파트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젊은 층 인구들이 유입이 많은 지역,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인구 문제가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지자체에 풀어야 할 숙제일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주시의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예, 어떤 방향으로 확정이 됐을까요? 1조 8,450억입니다. 12일 날 경주시 의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이 됐는데, 1조 8,450억 가운데 일반 회계에서 남북 교류협력기금 2억 원 전액을 비롯해서 65억 7,200만 원 삭감을 했고, 특별회계에서 한 건 5억 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4건 70억 7,20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일반회계 삭감은 재전환 목적 예비비, 특별회계 삭감액은 일반 예비비로 전환 편성을 하면서 1조 8,450억 내년 예산안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예. 회계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수치가 많았어요. 일반회계가 한 1조 5천억여 원, 그리고 네, 특별회계가 한 2,63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본예산 1조 5천억보다는 한 17.9% 더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중요한데요. 일반회계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2,290억 해서 14.5% 전체 수입에, 세외 수입이 515억, 그리고 그 전체에서 3.3%, 지방교부세가 6,320억 40%, 이렇게 등등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그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의 개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내년도 경시 재정 자립도 17.8%에 불과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내년도 세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건 뭐 어느 도시나 별반 다르지 않을 때 가장 많은 분야는요, 사회복지 분야가 경주시도 가장 많습니다. 전체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620억, 한 29.2%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00억 원 해서 13.4%,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1,560억에서 9.9%인데, 경주는 문화재 비중이 워낙 높은 도시여서 그런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520억으로 9.6%, 전체에서 한 네 번째로 높은 비율 차지합니다. 2,630억 원의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주전이 방패장 유치적 지원사업 관련해서 691억으로 가장 많고, 원자력 발전 자원시설세가 179억으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합니다. 안전성 문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쨌든 경주 중조전인 방패장 유치적 지원사업, 또 원자력 관련 자원시설세, 이게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들은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년도 확정된 경주시 예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